예, 오늘도 저희 연합인포맥스 국제부 선임 기자이신 워싱턴이 선재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여러 가지 정말 헷갈리고 정말 혼란스러운 때인데요. 일단 저희가 이거부터 좀 먼저 오늘은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했을 때 이제 지금 현재로서 일본이죠? 일본인가요? 예, 일본이 네. 지금 가장 많은 걸로 지난 6월 기준으로 해서 6월 기준으로 전달보다 한 126억 달러 정도 더 많아져서 1조 2,360억 달러 정도 계속 1위를 유지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가장 관심인데 중국은 지금 6월 기준으로 해서 7개월째 계속 줄어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채를 좀 줄이고 있다는 네, 줄이고 있고 그리고 지난 5월 같은 경우는 201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보유 미국 국채 보유량이 1조 달러를 밑돌았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이제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를 줄이는 추세인데요. 뭐 짐작하시겠지만 그 연준의 그 금리 인상 추이 이것 때문에 이제 평가손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이제 미중 갈등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대비하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건데요. 중국 관계자들도 그런 그 속내를 거침없이 털어놨습니다. 사회과학원 그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주임 얘기가 그동안에 미국 국채가 상당히 양호한 안전자산으로 여겼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그렇게 동결하는 걸 보고 우리가 생각이 좀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미국, 중국이 본격적으로 충돌하게 되면은 그 중국 보유 미국 국채를 미국이 동결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거를 동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주 좋은 빌미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원래 이제 그 미국이랑 사이도 안 좋은 데다가 외환 보유고 가지고 러시아 거를 건드리니까 사실 러시아는 외환 보유고에서 그 미국 비중이 달러 비중이 엄청 줄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그 중국 푸단대 그 관계자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국 제재에 대비해서 달러 자산 보유를 줄여야 한다. 아주 딱 그냥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러시아는 그 달러 자산을 줄이면 중국 거를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은 사실 줄이는데 한계는 있거든요. 중국은 줄이면 살 게 없잖아요. 살 게 없죠. 살 게 없으니까 뭐 금이나 뭐 실물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는 한계가 있지만 가만히 보면 그 지금 외환 국채 얘기만 하지만 외환 보유고가 중국은 3조 달러가 넘죠. 1등이고 2등이 이제 일본인데 1조 조금 넘거든요. 1조 3천억 정도 되면 일본은 1조 3천억인데 미국 국채가 1조 2천억 정도 되니까 엇비슷한 거고 뭐 물론 외환 보유고가 이제 사고 파는 게 있으니까 뭐 그 차이가 거의 90% 어느 정도 되는데 중국은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좀 외환 보유고 동결하고 미국이 했던 게 결국 중국을 자극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여기 보면은 이제 7개월 연속 감소고 그러면 준비를 생각보다 뭐 꽤 해왔거든요. 그죠? 그렇죠. 이게 워낙 큰 금액이니까 쭉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거죠. 한 달에 많이 팔고 그런 거는 아니니까. 참 저희가 어제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아침에 윤현수 특파원이 사우디에서 이제 그 러시아 석유 기업에다가 이렇게 투자했던 이런 그 타이밍이 딱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할 때 그 당시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게 참 묘하네요. 이런 거 보면은요.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계속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국의 또 다른 문제로 미국에 있는 중국 기업들이 상장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럴까? 자꾸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계속 그동안에 이제 압박을 계속 강화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 기업들이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중국 기업 주로 이제 국유 기업들이니까 그 기업 자체 판단이라기보다는 중국 당국의 어떤 그런 그 지침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2일 같은 경우에 그 국유 기업들 큰 데가 몇 군데 자진해서 뉴욕 증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뭐 시노펙이라든가 페트로차이나 같은 한 5개 기업, 중국 알루미늄.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거 말고 지금 그 덴마크 삭소은행 그 분석을 보니까요. 이 지금 미중 대립이 계속 지금 뭐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더 빠져나올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동방항공하고 남방항공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기업들 뭐 지금 아시다시피 그 뭐 알리바바, 핀도도, 뭐 징궁닷컴, 바이두 뭐 웬만한 중국의 그 큰 그 IT 기업들을 지금 뭐 계속 지금 미국 그 규제 당국이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도 그런 그 자진해서 빠져나오는 그런 수순을 밟을 것 같다는 관측인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뭐 미국이 그동안에 계속 그 중국에 대해서 우리 회계 규정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제 중국 당이 그동안에 반발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2020년 말에 자체 회계 기준 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죠. 이게 이른바 외국회사 문책법이라는 건데 네. 사실 뭐 외국 기업이라고 하지만 중국 겨냥했다는 건 뭐 다 아는 네.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은 아시죠? 그러니까 미국 당국의 회계 감사를 3년 연속 그 기준을 맞추지 그렇죠. 못하면은 네네. 퇴출시키는 거니까 네. 그래 쫓겨나기 전에 우리가 그냥 나간다. 에이 네. 더럽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뭐 미국 그 개인들이 사는 미국에 상장되는 거니까 네. 당연히 미국 회계 기준도 따라야 되는 건데 표면적으로는 그쪽에서 압박이 가고 중국은 그 압박을 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면 나 안 해 하는 식으로 그렇죠. 가는 네. 거네요. 자꾸 이렇게 떨어져 서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네. 디커플링 되는 게 사실 좋은 게 아니죠. 이게 참 네.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도 그 걱정들이 많겠습니다. 최근에는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 공고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뭐 그 알리바바는 또 지금 이런 국유 기업들과는 다르게 자기네들이 최대한 협조할 테니까는 남겨는 더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는 있는데 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눈치를 엄청 보는 것 같아요. 뭐 많죠. 뭐 소후닷컴도 있고 그다음에 그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네네. 그런데도 지금 그 삭소 은행 쪽에서는 여기도 지금 결국 그런 식으로 자진 그 상패 쪽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하는 식으로 관측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중국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도 전에 중국 증시 소식 전하다 보면 그 중국 당국에서 담당자를 갖다 불러서 그걸 우리나라랑 다르게 뭐 쓰는 말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문책하고 뭐 그랬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뭐 만나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게 이제 만나서 얘기만 했다는 게 아니라 저희도 예전에는 창구지도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요즘 뭐 저희 나라는 거의 없었는데 사실 그런데 이런 네, 기업들이 우리나라는- 상당수가 지금 홍콩이나 중국 증시에 동시 상장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동방, 네. 남방항공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퇴로가 있긴 있는데 자우전 이렇게 뉴욕 증시에서 빠진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게 크죠. 굉장히 나쁜 거죠. 국유 네. 기업들이야 뭐 어차피 국유 기업이니까 네.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지만 민간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이 돼야 되고 실제로 이 기업들은 진짜 글로벌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 상장하지 못하는 거는 타격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그 당국에서 그 자기네 기업들이 조금 그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한테 그렇게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예.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참 뭐랄까 그 어른들 싸움을 아이들이 바라보는 것 같은 그 착잡한 느낌 좀 표현이 그렇지만요. 아 예. 그 어른들은 굉장히 이성이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야 보니까 뭐 애들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하고 다를 거 없네 뭐 이런 느낌이 네. 들어서 이럴 참 그런데 그 키신저가 보니까 올해 우리 나이로 100살이네요. 아우 벌써 연세가 네. 그분이 그렇게 예, 되시나요? 그렇게 아 죄송한데 아직도 그래서 저도 그래서 아, 야, 제가 이 그렇죠. 키신저 이름 굉장히 제가 예. 저는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그분은. 그래서 네. 키신저가 아주 세게 한마디를 했네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전해드렸으면 네, 좋겠어요. 상당히 네. 의미가 있네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70년대 그 미중 수교의 아주 주역인데 네. 월스트리트저널 지난 14일자에 아주 작심을 하고 미국을 때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부분적으로 초래한 이슈를 놓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 러시아와 전쟁을 벌일 지경이다. 그러면서 도대체 그 결과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그런 개념조차도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미국이 더는 긴장을 이렇게 하고 옵션을 자꾸 초래해서는 안 된다 하고 개념도 확실히 정립하고 거기다 이제 더해서 또 비판한 게 미국의 외교 정책이 감정에 매우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그러니까 좀 캄다운 해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아직까지 나토 정식 회원국이 아니지만 지금 하는 걸 보면 사실상 회원국이나 다름없는 거다. 나도 예전에는 우크라이나를 독립 이렇게 완전한 독립을 지지를 했는데 이제는 조금 생각이 달라졌다 하면서 핀란드처럼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해서 그래서 서방하고 러시아 간의 어떤 완충 역할을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사실 그 일반 개인분들이 보시기에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참 불안감이 많으시거든요. 지금도 유튜브 채팅창에 보면은 뭐 하루까치님께서 이게 대만 침공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구만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요. 그래서 키신저가 또 그 대만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지금 미중이 계속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미국이 끈기를 가져야 한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한 50년 정도 티격태격 하면서도 대만 문제를 놓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면서 평화를 유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기본 구조를 바꾸는 걸로 보이는 조치들, 그러니까 최근에 뭐 군사훈련이라든가 펠로시의 뭐 대만 방문 같은 걸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싱가포르 다음번 총리, 로런스 웡 차기 총리가 블룸버그하고 대담을 했는데 미중 관계에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된다 하면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우리는 전쟁 의도적으로 일으키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은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두 나라가 충돌의 몽유병에 빠져 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싱가포르 총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냥 얘기죠. 몽유병 그러니까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면서 자꾸 전쟁 쪽으로 걸어간다. 이게 정말 큰 위험이다, 걱정이다. 이렇게 또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미국에 대한 지적도 이제 많이 나오는 거네요. 네, 나옵니다. 미국 외교 정책이 너무 국내 정치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좀 선명성이라 그럴까 좀 강하게 자꾸 나오고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이 좀 있는 것 같죠. 뭐 이런 게 자꾸 나와서 키신저가 이렇게 뭐 회견하고 그래서 그런지 푸틴도 아주 작정을 하고 세게 나왔습니다. 이거 뭐 사실 푸틴의 말에 대해서 저 사람 전쟁 일으킨 사람인데 뭐야 하는데 어제 모스크바에서 국제안보회의가 있었는데 거기 환영사를 했는데 아주 세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는 그래 뭐 저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제가 한번 좀 객관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극화 시대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게 미국 주도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더 많은 나라가 독립적인 행보를 택하면서 다극화 세계의 윤곽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회복하고 이거는 글쎄 전쟁이 일으킨 사람이 하는 얘기가 좋은데 UN 같은 다른 대화 플랫폼의 지위를 강화해야겠다. 이건 유엔을 강화한다는 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방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방 주도권은 전 세계 침체, 편협하고 반자유적인 전체주의를 뜻한다. 이제 전체주의를 이쪽에다가 갖다 붙였습니다. 전체주의를 여기다가 붙였군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서방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그 주도권을 잡으려고 아주 발버둥을 친다. 그러면서 펠로시 대만 방문은 철저히 계획된 도발이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총알바지로 쓰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좀 무리한 말이 많이 있긴 하지만 또 그 중에도 몇 개는 또 진짜 쓰라린 뼈 때리는 말들이 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우크라이나군이 최근에 반격을 막 강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림반도 저장소에 막 대폭발 일어나고 해가지고 저거 크림반도를 건드리면 저 러시아가 푸틴이 그냥 발끈해가지고 핵무기 쓰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행사에 그 러시아 국방장관이 참석을 했는데 이 사람 얘기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쓸 생각이 전혀 없다. 먼저 이렇게 얘기했고요. 먼저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군사 작전은 사실상 미국하고 영국이 주도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행사에 참석한 그 한 러시아 군 장성이 타스통신하고 회견하면서 지금 미국이 아태 지역에 새로운 분산선을 그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절대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러면서 훈련을 하지만 국제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훈련하겠다. 그래서 훈련을 하는데 국제법을 지키려면 안 하는 게 낫죠, 사실. 아이고, 참. 어른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른들이 다 큰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막 티격태격 하는 거를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참 어떨까. 좀 창피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자 채팅창에 유진오님께서 워싱턴 형님은 키 선생님에 비하면 청년이십니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힘내라고 화이팅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키 선생님보다는 많이 젊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잠깐 이제 좀 중국 얘기로 잠깐 좀 돌아가 보면요, 중국이 이제 최근에 이런 미국과 중국 간의 여러 가지 이게 있지만은. 또 중국도 자기 나름대로 그 본인들의 어떤 외교적인 어떤 세력권을 좀 넓혀가는 중이었거든요. 아프리카라든지 뭐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에는 굉장히 협력이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중국 쪽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려는 또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최근에 지금 미국이 아주 그냥 아프리카에 갑자기 막 공을 들이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지금 케냐,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쪽에서는 시진핑의 그 1대1로의 아주 핵심 교두보거든요. 그동안에 돈도 많이 들이고 했는데 지금 케냐가 지난 9일 대선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부통령이 아주 반중 노선이 강한데 이 사람이 당선이 된 걸로 선관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물론 이제 굉장히 아주 그냥 표차가 해서 상대방 야당 연합 후보가 불복하고 법정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뭐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아주 반감이 큽니다. 지금 이제 저쪽 야권 후보는 이제 현 대통령이 지지를 하거든요. 이 사람은 자 그래도 이제 그 케냐 내에도 반중 감정이 큰 거를 의식을 해서 내가 당선이 되면은 채무 조정이라든가 이자 조정 같은 거를 좀 협상을 해가지고 좀 우리한테 유리하게 바꾸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당선된 현재 부통령은 이제 당선되면 내가 딱 끊어서 아예 중국 돈 손도 안 대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케냐도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아졌거든요. 불법 중국 그 사람들이 엄청 들어와가지고 일자리 빼앗는데 다 쫓아버리겠다. 이게 이제 먹힌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이제 지금 속이 편치가 않을 겁니다. 10년, 20년 전에부터 그 중국이 아프리카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그렇죠. 굉장히 뭐 어떻게 아프리카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부작용들이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해보려고 또, 예. 했다고 그러시는데 보면은 예전에 이렇게 연애할 때 그 여학생 마음 살라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케냐도 그렇게 시진핑 속을 새기네요. 특히 이제 케냐 같은 경우에 1대1로 이거를 좀 받은 그럼요. 국가죠? 많이 받았나요? 그동안 이제 지금 이번 당선된 부통령이 네. 이 사람이 이제 선거 캠페인 하면서 한 가지를 딱 예를 들었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들었습니다. 2017년에 중국이 엄청난 돈을 대가지고 그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몬바사 한국까지 연결하는 그 표준 궤도 철도를 건설한 게 있는데 그 계약서를 딱 공개하면서 이게 지금 돈 먹는 하마, 물 먹는 하마로 이제 엉망이 돼버렸거든요. 네.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사실 부통령이었잖아요. 그렇죠. 현 정부에서. 네네. 그리고 이 정부는 지금 계속 중국하고 해고 또 부패가 엄청난 걸로 지금 지적이 많으니까 자기가 발을 빼려고 이렇게 반중 기조를 더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정권을 잡게 되면은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게 쉽겠느냐. 네. 어쨌든지 좌우지간 선거에서는 이제 됐는데 지금 시진핑이 이게 좀 아마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어쨌든 새로운 그런 뭐 무슨 일이 생기긴 한 거네요. 그동안에 그렇죠, 예, 그렇죠. 아프리카는 완전히 중국 쪽이었는데 미국도 공을 들이고 또 그런 나라들도 생기고 네. 저기 다시 그 우리 유럽 그 가스 문제 얘기하면 독일이 뭐 가스료를 이제 인상을 하겠다. 네. 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유럽 연합 차원에서 이제 자발적인 15% 감축 들어갔죠. 네. 네. 근데 뭐 지금 러시아는 뭐 가스 요금 더 올라간다고 지금 뭐 공갈 치고 있고. 그래서 네. 독일이 이제 아주 절박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도저히 안 되니까 오는 10월부터 그 가스 쓰는 걸 가능한 한 좀 반강제로 좀 끌어내릴 계산으로 부담금을 이제 넣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뭐 이제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독일 쪽의 어떤 기관이 분석한 거 보니까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4인 가구에서 그 가스 요금이 우리 돈으로 한 175만 원 정도였는데 이렇게 이게 부담되고 가스 요금 올라간 거 포함하면은 540만 원 정도 네. 올라갈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뛰는 거죠. 거의 뭐 3배 이상인데 지금 이제 독일 그 부총리가 지금 이거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 이 부담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그 독일 에너지 시장 자체가 무너진다.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싼 러시아 가스에 이렇게 중독돼 있었다. 그 푸틴 모델에 노란한 거다. 좀 힘들지만 쓴 약을 먹자.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기회에 그 의존도를 좀 줄이자. 네. 뭐 그런 쪽으로 독일이 역시 강대국이니까 그런 쪽으로 먼저 움직이는 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공짜 점심 공짜는 없는 것처럼 러시아가 이렇게 독일에 대해서 세게 나오면 독일도 반작용으로 점점 이렇게 돌아가니까 뭐 그런 움직임도 생긴 거네요, 이제는. 사실 이게 근데 또 독일에서도 참 이게 독일이라든지 다른 유럽 국가들도 그럴 만한 것 같은 게 이제 러시아에서 또 위협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겨울철에 이제 가스 가격도 엄청 올라갈 수 있다고 또 압박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 노르트 스트림 1이라고 이제 그게 유럽으로는 가스의 한 3분의 1 정도를 보는 송유관인데 뭐 터빈 고장 났다 뭐 여러 가지 영분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정치적인 카드인데요. 지금 이미
평상시 그 보내는 양의 20%까지 줄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네. 또 러시아 가스프롬이 지금 가격보다도 60%더 뛸 수 있다. 자기들이 계산을 해봤다. 이러면서 그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산한 거라고 또 약을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엄청 올라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엄청나게 올랐죠. 예, 특히 엄청나게 가스만 올랐죠. 하면은 뭐 두세 배 오른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전쟁 전에 비해서만 한 3배고 아, 예.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는 5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심각하죠 지금. 여기서 60% 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다시 얘기하면 그런 건가요? 공급량 우리가 더 줄이고 더 폭등시켜가지고 너네 큰일 날 수 있다 이렇게 또 위협을 지금 하는 뭐 걸로 가스프롬 봐요. 얘기는 자기들도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제재 때문에 판매량이 작년보다 한 13% 이상 줄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뭐 그것보다도 저는 아무래도 뭐 정치적인 그런 그 카드로 쓰는 무기와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또 더 듣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은 오늘 또 저희가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국제뉴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국제뉴스 다양하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